남자가 입학 자격 시험에 참가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여검신을 놀라게 했다.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그는 시험관의 뒤로 이동했다. 그리고 곧바로 한 검을 휘둘렀다. 그렇게 아카데미의 시험관을 물리쳤다. 이 장면은 한 번도 제자를 둔 적 없는 여검신의 제자 양성을 결심하게 했다. 그리고 여검신은 그의 체내에 또 다른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남자는 전생에 이미 검술 정점의 무적 검신이었다. 혼자 힘으로 인류의 숙적을 부상시켰다. 하지만 그는 청산자의 강함을 과소평가했다. 청산자에게 한 방에 심장을 관통당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다음 순간 나는 갑자기 신비한 공간에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내 안에 청산자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힘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기억과 강한 영혼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내 모든 것이 출발점으로 돌아갔다. 크로노스는 이 세상의 운명을 나에게 맡겼다. 다시 눈을 뜨자 나는 풀밭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마을이 바로 내 고향이다. 레나르도 마을. 나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설마 내가 정말 과거로 되돌아간 건가? 바로 그때 내 팔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손에 난 상처를 보았다. 이건 베일드 그들이 나를 괴롭힐 때 남긴 상처 같다. 나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런 놈에게 지다니. 앞으로 10년 후에 심판자가 갑자기 이 세상에 나타났다. 심판자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전 세계 누구도 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전의 시간의 신은 내 힘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었다. 그저 아직 발휘되지 않은 것뿐이다. 내가 먼저 돌아가서 대책을 잘 생각하려던 찰나에 나는 오랫동안 괴롭혀온 베일들을 만났다. 그들이 나를 찾은 지 오래됐는데 찾지 못했다. 이 숲속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 그가 내 쪽으로 칼을 던졌다. 그는 오늘 반드시 나와 모의 전투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들과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 내 상처가 아직 완전히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다 나으면 그와 겨뤄볼게. 벨더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이번에 우리가 사용하는 검은 방패검이야. 그래서 아주 안전해. 말하자마자 벨더가 내 쪽으로 화살처럼 뛰어왔다. 벨더가 빠르게 검을 휘둘렀어. 하지만 나는 쉽게 피할 수 있었어. 나는 수많은 전쟁을 겪어왔어. 벨드의 검은 내 눈에 너무 느리게 보여. 이 장면에 있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어. 이 녀석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줄은 몰랐어. 나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벨드와 거리를 유지했고 땅에 떨어진 검을 집어들었어. 이 녀석이 이렇게 자학을 하려고 한다면 나는 조금 교훈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내가 검을 짚는 동시에 벨드는 다시 돌진해왔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 반격했다. 뜻밖에도 벨드의 검을 날려버렸다. 이것에 벨드는 매우 놀랐다. 아까 그 한 번은 분명 우연일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어. 무딘 검으로 사람을 다치는 건 매우 안전하니까 말했지. 나는 검을 벨드의 몸에 내리쳤어. 하지만 설령 무딘 검이라도 나는 여전히 벨드의 어깨에 상처를 남겼어. 그는 겁에 질려 바로 무릎을 꿇었지. 끊임없이 피가 흐르는 상처를 손으로 막으며 이 모든 게 내 예상대로였어. 하지만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멍해 있을 때 나는 다시 그의 입에 검을 내리쳤다. 이 한 방의 위력은 벨더의 몇 개의 이가 부러지게 했다. 벨더는 지금 이미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너는 왜 이렇게 강해졌어? 그 모습을 보고 벨더는 즉시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를 함께 때리라고 했다. 몇 명이 2.5초 만에 대책을 논의했다. 이 녀석이 갑자기 강해졌다. 우리 함께 가자. 뒤에서 기습하자. 잠시 후 몇 명이 나를 둘러싸게 되었다.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희도 벨드처럼 당하고 싶니? 몇 명은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것 같아. 그 순간 나를 향해 달려들었어. 나는 웃으며 원래 너희를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기회를 줬는데도 너희는 쓸모없었어. 10분 후에는 몇 명이 내가 차분히 제압했어. 예전에는 이 녀석들이 정말 두려웠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다시 돌아오니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들은 살리아 검술 도장의 사람들이야. 내 추측이 맞았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도장에 가지 않았어. 이건 좀 어이없네. 너희 실력으로도 스스로 강하다고 느끼나? 그 도장에서 내 실력을 별로 도움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 그 도장에 도움이 필요해. 나는 그 도장에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추천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어. 벨드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했어. 그가 졌다는 사실이 그의 스승에게 알려졌다. 그렇다면 그녀의 스승이 반드시 그를 처벌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내가 가볍게 한 검이었다. 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 검이 휘둘러진 후에
한 잎이 베르드의 눈앞에서 부러졌다. 그리고 베르드는 순간적으로 밖으로 달려나갔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도장은 이쪽 방향에 있어요. 지금 바로 데려다 줄게요. 그 후에 베르드는 내가 도장에 가려는 이유를 물었어요. 지금 내 실력으로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죠. 나는 도장에 학원에 추천 자리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게 내가 가고 싶은 이유예요.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조용히 말했어요. 학교라면 너의 실력으로는 더 이상 갈 필요 없어.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그의 말을 듣고 나는 회상에 잠겼다. 이게 정말 충분하다면 나도 가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쉽게도 이건 턱없이 부족해. 세계 최강의 조합이라 해도 청산자의 한 방에는 적수도 안 돼. 그 신비한 힘을 썼던 그 순간조차 심판자가 진지해지면 나는 그에게 조금도 이기지 못했어요. 내가 심판자를 이기기 위해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비록 잠깐이었지만 나는 그 어둠의 힘을 통제했어요. 이것이 잠시 동안 가장 강한 검신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때 나는 검성에게 배운 검술에 집중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검술처럼 동등한 조건에서 여러 검술을 수련할 수 있다면 내 실력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생의 어둠의 힘을 이용해 검신이 된 것은 결국 짧은 시간이었다. 내 자신의 검술 수준은 아직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나는 추측한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신일 거야. 크로노스가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 잠시 후 나는 도장에 도착했어. 그는 제 제자들의 행동에 매우 미안해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내가 쫓아냈어. 그녀는 자신의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 나도 솔직하게 내 뜻을 밝혔다. 이곳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여자가 천천히 칼을 꺼냈어요. 그는 나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고 싶어 했지만 그 추천서를 쓰기 전에 내 능력을 먼저 확인해야 했어요. 그녀가 먼저 공격하라고 했어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어요. 나도 전혀 사양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마치는 순간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다. 단 3초 만에 우리는 연달아 10번이 넘는 라운드를 주고받았다. 관장의 마음속에 찡하는 소리가 났다. 이 녀석 뭔가 이상하다. 관장의 눈에는 내 나이에 치고는 검술이 꽤 실용적이었다. 마치 수많은 전투를 겪은 것처럼. 그래서 벨드가 전에 내가 진 것도 이해할 만하군. 왜냐하면 그들은 내 상대가 아니었으니까. 그 외에도 내 스타일 대부분이 자악한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내 검법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과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 혹시 누군가 그에게 검술을 가르쳐준 건 아닐까? 마지막으로 도착한 관주가 판단을 내렸다. 그것은 내 실력이 비록 거칠지만 검술에 대한 재능이 있다는 것이다. 관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같다. 내가 다듬어줄 차례다. 다음 순간 관주도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느꼈다. 끝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됐다. 그녀의 동기는 이미 내가 간파했음을 모른다. 나도 그녀의 반격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 순간 나는 힘을 모아 그녀의 손에서 검을 튕겨냈다. 이로 인해 관장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드러났다. 그 후에 관장이 몇 번이나 검을 휘둘러도 나는 가볍게 막아냈다. 관장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왜 내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지, 그리고 그의 보폭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는 원래 내 실력을 살짝 시험해보려 했지만 지금은 전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바로 그때 관장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녀는 이것에 감명을 받았다. 그때 나는 이미 검을 휘두르는 동작을 했다. 그리고 몸에는 그 신비로운 힘이 감돌고 있었다. 보아하니 무의식 중에 내 힘이 발휘된 것 같다. 관장이 나에게 돌진하는 순간 나는 검을 휘둘렀다. 그 순간 공기 중에 희미하게 검으로 베어낸 검은 기운이 있었다. 하지만 관주는 이 수를 받아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순간 뒤로 물러섰다. 방금 전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이때 나는 무의식 중에 그 신비한 힘을 내질렀다. 몸이 매우 약해졌다. 관주는 기회를 노려내 허점을 잡았다. 이 일격으로 이 싸움을 끝내려 했다. 사실 그녀의 이전 불길한 예감은 진짜였다. 그저 그녀가 내 검의 공격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 힘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관주가 검을 휘두른 후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적인 표정이 떠올랐다. 왜냐하면 그의 검이 언제부턴가 부러졌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가 전혀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내가 아까 그 한 번에 그녀의 나무검을 이미 부러뜨렸어. 만약 그녀가 그때 돌진했다면 부러졌을 것은 그녀의 머리였을 거야. 그리고 내 마음도 똑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 나는 또다시 전생의 그 신비한 힘을 사용했으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뇌가 마치 멈춘 것 같았어. 바로 관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것으로 한 가지를 깨달았다. 내 몸이 지금 이 힘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힘겹게 일어나 괜찮다고 말했다. 이 힘을 이 앞에 있는 여자에게 말할까 고민했다. 어쨌든 그녀도 내 눈에는 꽤 강해 보였으니까 그냥 생각해보니 그만두는 게 좋겠어. 설령 내가 그녀에게 말해도 아마 그녀는 나를 믿지 않을 거야. 게다가 이 일은 내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방금 나는 조금 도취되어 있었어.
관주가 손에 쥔 검을 무척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절대 불가능해. 그의 검이 둔한 검에 잘리다니. 그리고 그는 내가 분명히 그걸 알아챘다고 확신했어. 그녀의 표정이 매우 엄숙했어. 나는 즉시 미친 척 바보인 척하기 시작했어. 어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니? 여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 상대가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그녀는 깊이 파고들기 귀찮아했다. 그 후 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너는 학원에 추천서를 원한다고 했지. 나는 그렇다고 말했다. 네가 나를 위해 추천서를 써주길 바란다. 관장은 정말로 추천서를 써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를 왕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왕립검술 아카데미에 추천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나를 그곳에 추천할 수 없다. 그녀의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그것은 내가 그곳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매우 실망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맞다. 지금 내 실력으로는 그녀의 눈에 들어갈 수 없다. 현재 나는 힘이 부족하다. 특히 검술의 정교함이 부족하다. 훨씬 뒤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은 관장이 말을 돌렸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세계연합학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매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은 왕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원입니다. 수많은 강력한 인물들이 그 학원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검성들이 나온 학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 실력으로 어떻게 그들이 날 받아들일 수 있냐고. 이 점에 대해 관장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너도 스스로 깨달았겠지요. 너의 몸은 검사가 되기에 전혀 자격이 부족해. 왕립 아카데미라면 아마 기술로 통과할 수 있었겠지만 세계연합 아카데미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아. 관장님조차도 내가 이렇게 허약한 몸으로 이런 기술을 익힌 걸 이해하지 못해.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진짜 괴물들이었다. 지금 내 몸으로는 경쟁할 자격조차 없다. 관장은 내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다. 시험까지는 9개월이 남았다. 시간이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저절로 설레기 시작했다. 설마 그녀가 나를 가르치려는 걸까? 역시 내가 예상한 대로였다. 관장이 고통을 각오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곧 나에게 지옥 수행을 시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지옥 수행이 얼마나 끔찍한 계획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바였다. 그럼 앞으로 9개월 넘는 시간 동안 스승님 잘 부탁드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반드시 전력을 다해 스승님의 검술을 배우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스승님의 수련 계획에 따라 매일 미친 듯이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 외에도 영양 보충도 잘 해야 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고기가 정말 많니? 좀 쓴 약초인 영지도 먹어야 해. 그래야 내 몸이 더 강해질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술이야. 스승님과 검술 수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어. 시간이 흘러 8개월이 지났어. 내 체력이 많이 강해졌어. 현재 관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없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은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연합학원에 출발하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스승님은 제가 낯선 곳에서 시험 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미리 가서 그곳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스승님께서 충분한 돈도 준비해 주셨어요. 스승님께서 주신 여행비를 받았어요. 절대 스승님의 고심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할게요. 세계연합대학에 지원하러 가요. 스승님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시험에 합격하길 기도할게요. 그때 꼭 편지 한 통 보내주세요. 20일 넘는 시간 동안 드디어 세계연합대학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오는 건 처음입니다. 이제 곧 대학에서 시험 입장권을 배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응시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는 사람은 대략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매년 합격 인원수가 많이 변동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해에는 50명만 선발하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1명만 선발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수백 명이기도 해. 어쨌든 매년 일정하지 않아서 금방 빨간 머리 여자가 나타났어. 그녀는 모두 앞에 섰지.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지금부터 시험 입장권을 배부합니다. 응시자 여러분, 앞에 있는 시험지를 들어주세요. 다음 순간 여자의 손에서 손가락을 튕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튕긴 후 모든 사람을 감싸는 금빛 광채가 나타났다. 그 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손에 종이가 나타났다. 내 종이에는 응시자 번호 513이라고 적혀 있었다. 펜싱 수업. 여자의 목소리가 높은 단상에서 울려 퍼졌다. 여러분 중 몇몇은 이 종이를 보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번호 외에 수업 내용 외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매년 항상 그렇습니다. 세계연합학원은 절대 여러분의 나이, 성별, 국적과 신분 또는 다른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이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시험을 통과하고 넘어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만 이름을 물어봅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원한다면 심지어 가명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 마음을 정말 놀라게 했어. 왜냐하면 나는 검술 수업에 등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알고 보니 여성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수업을 배정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만약 누군가 잘못 배정되었다면 손을 들어달래. 그녀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할 거래.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아무도 믿지 않았어. 아마 수업 전에 이미 그들을 조사했을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마음 읽기 마법을 썼다고 추측하기도 했어. 어쨌든 외모만 보고 수업을 구별하는 건 믿지 않았어.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 그러면 이제 시험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할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 시험표에는 1년의 숫자가 표시되었어. 검술 수업은 첫날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저도 모르게 욕이 나왔어요. 첫날부터 내가 돌아가다니. 나는 원래 잠깐 쉬고 싶었는데 내 팔을 회복하고 싶었거든. 여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실기 시험입니다. 누구라도 늦으면 자동으로 자격이 취소됩니다. 제 시간에 꼭 도착하세요. 그들은 개인이 시험 시간 조정을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손이 자연스럽게 팔을 만졌어요. 좀 더 며칠만 더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건 식인귀와 식인귀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위기 순간에 다시 그 신비한 힘을 사용했어요. 한 번이 검으로 오우거 장군을 배웠다. 그 후 나는 오랫동안 휴식을 취했다. 그래서 내가 학원에서 시험 마지막 날에야 도착한 이유다. 내 팔은 그 전투에서 다쳤다. 특히 심각했다. 상처를 안고 시험에 참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곧 직원이 연락을 해왔다. 나는 경기장 시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쉰다. 지금의 나는 이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야 해. 적어도 왼팔은 정상이고 오른팔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 이 시험을 치르는 데는 문제없을 거야. 그래서 경기의 순간에 나는 평가관의 허점을 빨리 찾아야 해. 그 후 재빨리 글을 쓰러뜨렸다. 그와 동시에 내 앞에 한 시험자가 시험관과 대치하고 있다. 그 시험관은 재빨리 몸을 굽혀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 맹렬히 검을 휘둘러 그 강한 남자를 날려버렸다. 패배한 시험자는 무기를 회수하고 자리에서 떠났다. 내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망한 것 같아. 지금 내 팔 부상 정도로는 그 평가관을 단기간에 이길 수 없을 거야. 남자는 단지 시험 연습에서 검을 휘둘렀을 뿐이다. 그것이 심사관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의 검이 남자의 눈에는 매우 느리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어떤 까다로운 각도에서 공격하더라도 그는 쉽게 막아냈다. 바로 10분 전 심사관이 한 학생을 이긴 후 그가 고개를 돌려 나에게 외쳤다. 다음은 내 차례야. 지체하지 마. 나는 천천히 무대에 올라갔다. 마음속에 별로 자신이 없었다. 결국 내 오른손이 심하게 다쳤으니까 시험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먼저 공격해도 괜찮아. 전력을 다해 공격해 와도 괜찮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살짝 힘주어 검자루를 쥐었다. 그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전력을 다할 거야. 이게 내 유일한 기회니까. 다음 순간 내 모습이 갑자기 돌진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스승이 이전에 나에게 가르쳐준 것을 회상했다. 그는 검을 휘두르는 것은 단순히 팔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온몸에서 발생하는 힘을 팔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고. 이제 나는 스승이 가르쳐준 방법을 시도해볼 준비가 되었다. 비록 내 오른팔이 힘을 쓸 수 없더라도 내가 다른 근육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다면 괜찮다. 곧 나는 평가관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검을 휘둘렀다. 비록 선생님 말대로 했지만 여전히 평소처럼 싸울 수 없었다. 내 팔의 영향이 아직 너무 크다니. 팔 힘만으로 검을 휘두를 수 있다면 처음부터 누구도 몸을 단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선생님이 내 허점을 찾아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렇게 쉽게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나는 갑자기 이상함을 발견했어. 왜 선생님의 검이 이렇게 느린 거지? 만약 심사관의 실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거야. 그 반대로 말하면 내 속도가 빨라진 거야. 휙 하는 소리만 들렸어. 시험관이 검을 휘두르자 나는 가볍게 막아냈다. 나는 시험관과 스승의 실력 차이를 면밀히 판단했다. 그는 미친 듯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속도와 기술은 스승에 미치지 못한다. 내가 그녀에게서 배운 검술을 위지한다면 팔 힘의 차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시험관과 수십 초 동안 싸웠다. 공기 중에 계속해서 우리 칼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점점 나는 내 속도가 심사관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의 속도는 내 속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심사관은 이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다. 표정마저도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다. 그가 이런 표정을 짓는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기뻐졌어.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아. 나는 아직 그를 이길 기회가 있어.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녀는 내가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했어. 단지 한마디로 우리 둘의 검이 다시 부딪혔어. 이번에는 내가 우세했어. 나는 손목을 한번 휘둘러 평가관의 검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나의 반격 순간이었다. 지금의 나는 이 평가관을 반드시 이길 자신이 있었다. 비록 오른손이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그를 이길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평가관의 속도도 매우 빨랐다. 그는 순식간에 검을 다시 뽑았다. 연속으로 10번이 넘는 반격을 펼쳤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그의 모든 공격을 나는 똑똑히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번 피할 수 있었다. 즉, 심사관의 검수를 내가 꿰뚫어 본 것이다. 다음 순간 내 왼손에 힘이 급격히 모였다. 나는 아무런 요란함 없이 심사관의 몸을 향해 한번 찔렀다. 아쉽게도 이 검이 그를 막아냈다. 이것도 나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줬다. 그것은 우리 둘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나는 그의 기술을 해석할 수 없다. 한 손으로 이기겠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다는 것. 비록 상황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심사관의 동작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아마 지금이 내 기회일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일부러 심사관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그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걸려들었고 그때의 나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나는 심사관의 곧 다가올 공격을 받아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절대로 방심할 수 없었다. 심사관은 망설임 없이 검을 휘둘렀다. 그는 이 한 검으로 경기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희죽 웃었다. 드디어 내 허점을 잡았어. 네가 크게 휘두른 펀치를 날렸지. 이건 내가 반격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 후 내 몸은 구부러졌고 모든 힘을 발 아래에 집중했다. 그렇게 나는 힘을 주어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다음 순간 나는 시험관의 뒤에 순간 이동했다. 지금보다 공격하기 쉬운 순간은 없다. 이번 기회는 거대한 예측의 타격보다 더 소중하다. 내가 그와 힘의 차이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내가 그의 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는 구할 수 없다. 시험관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속도가 이렇게 빠를 줄이야. 나도 반응할 시간조차 없었어. 이 경기를 끝내자. 그러던 찰나 내가 칼을 뽑으려던 바로 그 순간 경기장 한 구석에서 멈춰달라는 외침이 들렸어. 나는 즉시 움직임을 멈췄어. 칼을 그의 등 뒤에 세웠지. 나는 위아한 표정으로 위를 바라봤어. 지금 당장 내가 이겼다고 발표하는 건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평가관을 이기지 않았어요. 위에서 누군가 시험 시간이 다 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대결의 결과는 무승부입니다. 이 사실에 저는 매우 놀랐어요. 저는 그와 대결하는 데만 집중했어요. 실전 시간이 3분밖에 없다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 점이 저를 무척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스승님의 기대를 저버려야 할 것 같다. 마음속의 억울함이 최고조에 달했다. 손에 쥔 검을 꽉 쥐다가 놓았다. 놓았다가 다시 꽉 쥐었다. 그 후 나는 경기장을 떠났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팔이 다치지 않았다면 금방 그를 제압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 사람조차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일들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때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내 팔은 내년에야 나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곧 일주일이 지나갔다. 이 학원 안에서 6명이 큰 원탁에 앉아 회의를 논의하고 있다. 그중 한 노인이 목소리 크고 영향력 있어 보이며 말한다. 이 후보자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미 시험을 마쳤으니 조언을 해주는 게 어떻겠어요? 두 선생님은 모두 피곤하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이 공동 관찰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효율이 상당히 낮군요. 내년에는 우리가 일을 분담해야겠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바로 말을 이었다. 우리가 단지 자신만 편하려고 천재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때 노인은 천천히 팔을 내밀었다. 분노 섞인 목소리로 내가 묻는 건 너희가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야. 시험 제도가 아니라 왔다. 다크 소드맨 기환.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맞이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손을 펼쳤다. 이전에 있던 모든 수험생들의 영상이 이 방 안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뛰어난 모습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자질에 따라 실력도 고려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장 최근에 본 것은 검술 수업입니다. 시험관을 이긴 몇 명을 제외하고 후보자 번호 5번, Z17, 그리고 753 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한 멘토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합류해도 그들도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만두는 게 낫겠다. 방 안은 적막했다. 그 노인은 여전히 영상을 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럼 검술 수업 합격자는 이미 확정되었네. 여러분, 추가할 말 있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 513번 수험생을 눈치채지 못했나요? 노인의 눈빛이 살짝 멈췄다. 설마 513번 수험생에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걸까? 이 말을 한 사람은 아리엘 교수였다. 내 질문에 대답해라. 너희는 513번 수험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모든 멘토들이 시선을 513번에게 고정시켰다. 한 명의 멘토가 비웃었다. 이 아이의 실력이 보통인 것 같군.
게다가 왼손잡이야. 그때 그는 이쪽 경기에 주목했다. 확실히 그가 이길 것 같아. 하지만 그가 만약 함정을 설정해야만 시험관을 이길 수 있다면 그에게는 상황이 매우 어려울 거야. 그의 기술은 꽤 좋다. 하지만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멘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억압당했다고 느꼈다. 전투 과정을 보고 나서 그들은 이 아이가 이 학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모두 영상 재생을 중단했다. 부적합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리엘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다. 입이 살짝 벌어졌다. 하지만 다시 닫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꽃이 만개한 상태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모두가 이렇게 맹목적이라면 모두 함께 관찰하는 것은 정말 낭비일지도 모른다. 이 보물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 것 같다. 시간은 금방 다음 날로 흘러갔다. 모두 광장 중앙에 모였다. 내 후보 번호는 513이다. 이 시험지가 불타오르면 합격을 의미한다. 곧 큰 방송이 울려 퍼졌다. 검술 수강생 합격자 명단이 곧 발표됩니다. 6명의 후보자가 합격했다.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긴장된다. 이제 시작됩니다. 방송이 울리자마자 두 사람의 시험지가 불타기 시작했어요. 후보번호 5번이었고 그리고 후보번호 217번이었어요. 그 후에는 후보번호 432번과 615번이 그리고 후보번호 753번과 925번이 이상입니다. 모두 끝났어요. 6명의 후보자가 검술 수업에 합격했어요. 나는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내 시험지가 불타지 않았거든요. 내가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거죠. 합격자는 오늘 안에 다리를 건너 등록 절차를 마치세요. 합격한 사람들은 하하 웃어요. 내 슬픔과는 전혀 반대죠. 마음이 매우 아프다. 스승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앞으로의 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혹시 왕립 아카데미에 가서 배워야 하는 건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슬퍼하고 있을 때 방송의 다음 말이 우리를 방해했다. 다음은 신이 눈 특별 전형입니다. 다음 순간 내 시험지가 푸른 빛을 발했어. 수험번호 513번이 합격했어. 내 얼굴에 믿기 힘든 표정이 떠올랐어. 그게 전부가 아니야. 모든 사람이 좀 믿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올해는 신이 눈 특별 합격이 나올 줄은 몰랐어. 내 마음의 충격이 오랫동안 가시지 않았어. 혹시 내가 이미 합격한 건 아닐까? 누군가 비웃으며 웃었다. 또 신이 눈 특별 모집이군. 오랜만이네. 이 신이 눈이 특별한 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야기야. 신이 눈 특별 모집이라니. 그들이 내 표정을 보고 매우 깔보는 것 같았어. 그건 결국 뒷문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세계연합학원도 정말 타락했구나. 이 말을 듣고 나는 조금 놀랐다. 신이 눈 특별 초대가 사실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라니. 나는 순간 내 스승이 생각났다. 내 뒤에는 분명히 연줄이 없을 것이다. 스승의 인맥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나를 세계연합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방금 나를 조롱했던 사람은 한 노인에게 방해받았다. 내가 말했어. 너희 둘에게 신이 눈 특별 채용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신이 눈 특별 채용은 100년 동안 수많은 영웅이 탄생한 영광의 범주야. 너희 몇 명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두 사람이 하하 웃는다. 그 늙은이들은 정말 신이 눈 특별 채용을 편애하네. 그들도 과거에만 화려했잖아. 그들도 신이 눈 특별 채용을 모르는 건 아니야. 최근 몇 년간 신이 눈으로 특별 채용된 사람들에는 에이미 화이트벨라가 포함된다. 올브라이트, 릭 밀러, 그리고 제이콥 룸필드. 이 사람들은 모두 신이 눈 특별 채용자다. 하지만 이들은 전부 완전히 실패했다. 우리 현역 수험생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신이 눈 특별 모집로는 하나의 농담이 되어버렸어. 특혜를 받은 에이미 화이트. 그녀는 전생의 검신 같은 인물이었어. 그들이 말하는 벨라 올브라이트. 그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야. 그 세 사람은 청산자를 처치하는 주력군이었어. 생각지도 못하게 그들 역시 특별 모집생이었네. 이 생각에 나는 저절로 침을 삼켰다. 즉, 이제 내 이름도 그들과 나란히 하게 된 건가. 방송에서 입학을 알렸다. 식전이 30분 후에 시작된다. 이미 옷을 갈아입은 학생들은 주 건물 앞 광장에 모여라. 그때 나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옷을 갈아입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 기다렸어요. 아무도 우리를 맞이하러 오지 않는 걸 알게 됐죠. 우리는 장소를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곧 한 명의 멘토가 급히 우리 앞에 달려왔어요. 매우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일정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다고 했죠. 그들은 아직 장소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그 후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조금 뒤로 물러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계단을 이 위치에 놓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10m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닥에서 금색 마법을 보게 되었어요. 모두가 매우 위아해했어요. 이 선생님은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는 천천히 손을 바닥에 대는 것뿐이었다. 순간 금빛의 마법이 바닥에서 끊임없이 퍼져나왔다. 그와 동시에 이 광장 안에서도
금빛 마법진이 빛나기 시작했고 금빛 계단이 솟아올랐다. 내부의 장면과 연결되었다. 모두가 이 장면에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이 마법의 강도는 정말로 강렬하다. 이게 바로 세계연합원의 마법 선생님인가. 눈 깜짝할 사이에 금빛의 계단이 건물 양쪽에 떠올랐다.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는 감탄의 표정이 떠올랐다. 이 마법 선생님은 헐헐 웃었다. 계단을 올라가서 좋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왔다. 어둠의 검사의 최신 화가 왔다. 개학 첫날 학교의 천재에게 타겟이 되다니. 너 같은 특례 입학생은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없어. 빨리 나가. 방금 전에 마법 선생님이 만든 천국의 사다리 이후에 그냥 올라가서 아무 자리나 앉자. 모두가 방금 그 대형 마법 순간이동 배치에 감탄하고 있어. 나도 자리를 고르지 않았어. 그냥 빈자리 찾아 앉았을 뿐이야. 그들이 학교 건물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입학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정말 사치스러운 이동 마법 사용 방식이야. 하지만 어쨌든 드디어 세계연합학원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틀 동안 본 선생님들의 실력을 보니 이 학원의 강함에 감탄하게 된다.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위문을 품었다. 이 자릿수가 좀 많은 거 아니냐고. 만약 학생을 30명만 뽑는다면 이렇게 많은 자리가 필요 없을 텐데. 다른 사람이 희죽 웃었다. 너는 이거조차 모르는 거야. 그의 질문에 대해 그 사람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는 검술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또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여자가 손가락을 튕겼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게. 세계연합학원은 이름 그대로야.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최고 학생들이 모였다. 그래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가 시험과 선발을 하고 있다. 그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하늘을 봐라. 저 사람들은 이미 온 게 아니냐. 그리고 다음 순간 방금 그 검술을 배우던 학생이 눈빛에서 충격을 드러냈다. 하늘 위에는 많은 비행선이 떠 있었다. 그리고 몇몇 마수도 있었다. 그 학생은 놀라서 바로 일어섰다. 이건 정말 과장된 상황이다. 나도 비행선 아래에 작은 보트가 있는 것을 보았다. 나 역시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스트라토 비행선이다. 나는 예전에 그것에 올라갔었다. 그때 나는 청산 진압 소대의 일원이었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선 중 하나라고 한다. 그들은 단지 입학을 위해서였다. 식사를 위해서 그들을 꺼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연합대학의 스타일에 잘 맞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위험이 있다. 비행선이 지면에 착륙한 후 많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세계 각지에서 온 것이다. 그때 한 손이 강단에 놓였다. 모두가 이미 모인 것 같다. 그럼 입학식이 지금 시작된다. 금방 30분의 연설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 나는 졸리기 시작했다. 나는 세계연합대학의 학생이라도 입학식도 평범한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바로 그때 내 옆에 있던 학생이 일어섰어요. 이어서 각 과목의 대표 학생이 인사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오나트입니다. 검술 과목 대표 학생. 그의 모습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모두가 놀랐어요. 혹시 그가 바로 그 사람인가요? 입학시험에서 순간적으로 시험관을 이긴 사람인가요? 그리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검술에서 어떤 교수와도 견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라이오나트 아피아스입니다. 진정한 검술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친구 정말 멋져 보이네요. 하지만 전생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의 업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레오는 먼저 선생님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 후 질문을 던졌다. 지금의 그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답을 얻은 후 그는 발언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그의 첫 말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저는 학원에 한 가지 불만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정식 절차로 입학한 학생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학원에 합격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졸업할 때 우리가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인재가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모두 이 발언에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이 발언은 너무 진부하거든요. 전혀 흥미를 끌지 못해요. 오히려 그의 불만에 더 관심이 가요. 관중석에서 환호 소리가 없지만 레오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높은 목표를 품고 함께 나아가다. 세계연합대학의 학생으로서. 그러더니 그의 시선이 돌변한다. 뒤를 응시하는 아리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내 말이 맞지. 저기 앉아있는 신이 눈 아리엘 교수. 아리엘 교수는 분명히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줄은 몰랐다. 이 꼬마 녀석은 정말 겁도 없이 나왔구나.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엄격한 시험을 통과했다. 비록 그들이 당신만큼 강하지는 않을지라도 하지만 그들을 배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리엘은 약간 화가 났다. 왜 나에게 이 질문을 하니? 내 신이 눈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레온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리엘 교수의 질문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식 시험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레온이 말하는 것은 아리엘 교수가 뒷문으로 밀어넣은 그 학생이다. 즉
너의 신이 눈 특별 모집 명단이다. 레온의 말을 듣고 아리엘 교수는 화내지 않고 웃었다. 이 녀석 정말 죽을 각오는 되어 있나 보군. 그가 과대망상인지 자신감인지 모르겠네. 곧이어 레온이 크게 손짓하며 분노에 차서 말했다. 그 특별 전형 학생 나와라. 즉시 제복을 반납하고 학원을 떠나라. 너는 여기에 설 자격이 전혀 없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 우리 쪽 30명 빼고는 나를 본 적이 없는 수백 명의 학생들은 레온이 말한 특수학생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고 싶어 했어. 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만큼 바보 같지 않지. 그런데 레온의 이 적대감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 다행히 레옹은 내 모습을 모른다. 정말 아슬아슬하네. 아마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휘말리지 않았을 거야. 아리엘이 하하 웃었다. 올해 신입생들이 꽤 활발하네. 이 말을 듣고 라이앙은 마음이 조금 화가 났다. 교수, 방금 말한 건 진심이었어. 이제 후문으로 학생 뽑지 마. 다음 순간 아리엘의 모습이 레온의 뒤에 나타났어. 가볍게 말하길. 네가 생각하는 그 아이가 더 강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깜짝 놀랐어. 레온은 검술의 수석이거든. 아리엘 교수님이 그 특별 전형 학생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다니. 레이온도 매우 놀랐다. 교수님, 농담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그 특별 전형 학생보다 못하겠습니까? 자존심 강한 레이온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리고 곧바로 아리엘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연히 제가 그 학생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이에 대해 아리엘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레온의 그런 태도를 좋아했다. 그럼 내기 한 판 어때? 이번에는 레온이 위하여했다. 뭘 내기하자는 거야? 그냥 그 녀석을 불러서 나랑 1대1로 붙게 하면 되잖아. 내가 지면 나는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예의상 그가 내기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리엘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내기는 내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입학 자격입니다. 이 말이 나오자 나와 레온은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리엘 교수는 정말 대담하구나. 하지만 나는 아리엘이 좀 너무 무모하다고 느꼈다. 지금 내 팔이 다쳐서 그와 싸울 수가 없다. 아리엘은 그걸 못 본 걸까? 레온이 자신의 질문을 던졌다. 너는 나를 그 특별 전형 학생과 맞붙게 하려는 거냐? 하지만 아리엘은 자신이 이렇게 무례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결국 그가 전력을 다한다면 너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학교의 교육자로서 나는 절대 학생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레온의 입가에 핏줄이 드러났다. 아리엘 교수의 말에 화가 난 것이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이게 나를 시험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도전하겠습니다. 심지어 죽는다 해도 내기 시작했어. 내기 시작했어. 아리엘 교수님이 나 때문에 교직 생활을 걸고 내기했어. 그리고 상대방과 영혼 계약까지 맺었어. 내기는 누가 먼저 식인 마왕 장군을 처치하느냐였어. 이게 좀 의심스럽네. 아리엘 교수님이 일부러 식인 마왕 장군을 선택한 걸까? 혹시 내가 이미 한 마리를 처치한 걸 알고 있던 걸까? 바로 방금 전에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레옹은 분노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리엘은 진지했다. 그래서 우리는 괴물을 걸기로 하자. 그게 더 안전할 거야. 게다가 아리엘은 레옹이 괴물 상대에 능숙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레옹의 입꼬리가 움찔했다. 내 소식이 꽤 빠르구나. 그럼 내기는 구체적으로 뭐야? 아리엘이 아주 간단한 요구를 했어. 그가 지정한 몬스터를 죽이면 되는 거야. 이번 경기는 몇 라운드로 나뉘어 있어.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목표 몬스터가 더 강해져. 어느 쪽이 먼저 자신의 몬스터를 이기지 못하면 진 거야. 그가 지면 나는 교수직을 사임할 거야. 그리고 모든 특별 입학생들은 퇴학당할 거야. 나는 한숨을 내쉰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프네. 나는 그저 검술을 잘 연습하고 싶었을 뿐인데 만약 레온이 진다면 그건 아리엘이 말한 대로 해야 할 거야. 아리엘은 레온 앞에 도도하게 나타났다. 너는 그냥 감히 응답할 수 있는지 말해봐. 비록 레온은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지만 그는 목표 괴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레온에게는 아주 좋은 장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맹목적인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는 어떤 상대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지만 그는 이상한 함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아리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 후 그녀는 생각하는 듯 잠시 고민했다. 그럼 너희 첫 번째 목표로 식인마 장군은 어때? 너무 쉽다고 생각하면 더 어려운 몬스터도 설정해줄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무대 아래 모든 학생들이 들끓었다. 이 식인마 장군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 사람들은 상대할 수 있어. 하지만 지금의 나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가 하필 식인종 장군을 선택하다니. 정말로 레온이 말한 것처럼 속임수가 있는 건가? 레온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다. 아미르 선생님, 저는 당신을 매우 존경하지만 이건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레온이 분노하며 말했다. 오우거 장군이라니. 그건 혼자 힘으로 죽일 수 있는 괴물이 아니야. 이에 아리엘이 말했다. 물론 그가 당장 오우거 장군을 죽이러 가라는 건 아니야. 시간 프레임을 정확히 1년으로 설정할 거야. 이 정도면 적당하겠지.
하지만 레오는 여전히 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누군가가 단 1년 만에 훈련 후 제한급 몬스터를 혼자서 쓰러뜨릴 수 있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그냥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잡는 게 좋아.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리엘 교수의 말을 듣고 내 입이 살짝 벌어졌고 그 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는 드디어 아리엘 교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한편 자신이 이미 함정에 빠진 줄 모르는 레오는 여전히 말하고 있었다. 너는 일부러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괴물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명확한 승자가 없는 방식으로 이 전투를 끝내려는 거지. 그런 건 나는 동의하지 않아. 레온의 반박을 듣고 아리엘은 천천히 앞으로 몇 걸음 나아갔다. 그렇다면 하나의 조건을 더 추가하자. 만약 무승부라면 그럼 네가 이긴 걸로 치자. 라이온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즉 그 놈이 식인귀 장군을 이기지 못하면 아리엘 교수는 자동으로 해고되는 거다. 그리고 모든 특수학생들은 퇴학당할 거야. 아리엘은 레온을 흥미롭게 쳐다봤어. 이 조건 어때 생각해? 레온은 아들이 분명 미쳤다고 생각했어. 그는 이 경기의 결과가 이미 정해졌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 그는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어. 아리엘 교수는 웃으며 돌아섰어. 내가 봤을 때 너는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했겠지. 그렇다면 그렇게 정합시다. 레오는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미 약해졌거나 유사한 상황의 식인귀 장군은 아니겠죠. 아디아는 물론이라고 말했다. 그 후 그녀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아무렇게나 흔들렸다. 그녀의 반지 위에 보라색 마력이 응집되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응집하고 있다. 한 개의 깃털 만년필이 계속해서 공중에서 계약서의 내용을 그려내고 있다. 곧 계약서가 작성되어 라이온의 앞에 놓였다. 세부사항은 아리엘 교수님이 마법 계약서에 모두 적어두었다. 라이온이 문제가 없다고 느낀다면 이제 서명할 수 있어요. 레오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건 전혀 문제없어요. 그는 펜을 집어들고 노트에 이름을 썼어요. 이 경기에 찬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서명을 마친 후 레오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리엘에게 질문했어요. 너 정말 그 애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아리엘은 모르겠다고 했다. 그건 그가 얼마나 열심히 수련하느냐에 달려있어.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아리엘 교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다른 멘토들은 그녀가 분명 미쳤다고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리엘이 아마도 내기를 하려는 핑계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래서 은퇴했다. 자리에 앉아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이 꽤 심심해 보였다. 하지만 아리엘이 시간을 1년으로 조정하자고 했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설마 내가 입학하기 전 이겼던 것도 포함된 걸까? 바로 그때 아리엘과 눈이 마주쳤다. 이것이 내 마음을 갑자기 떨리게 했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대략 맞췄다. 그래서 이 내기는 처음부터 이미 정해진 판이었다. 아리엘이 내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눈빛에는 무척 장난기가 가득했다. 그가 정말 음흉하다는 걸 몰랐다. 남자가 처음으로 마법 수업에 참여하다.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가 사용하는 마법은 앞으로 10년 후에나 등장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천재가 사용하는 마법은 아주 작은 이더 탄환만 만들 수 있는데 그가 사용하는 것은 매우 큰 이더 탄환이다. 크기 차이가 300배나 난다. 천재로 불리는 레온은 지금 이미 겁에 질려있다. 알리아 교수와 레온이 내기를 확정한 직후에 나는 첫 수업을 시작했다. 마법 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때 마법 선생님이 강단에서 천천히 말했다. 누군가는 놀랄지도 모른다. 개학 첫날부터 바로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학원의 학생으로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후 그는 가장 기초적인 마법 부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에테르입니다. 몸 안의 마법 회로를 조작함으로써 우리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가장 뒤쪽 자리에 앉아 있어요. 처음에는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훈련 캠프에서 같은 설명을 이미 들었어요. 내 시선이 살짝 아래로 향했어요. 지금 나는 하나의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녀석과 함께 배정된 것. 자만하는 놈과 같은 반이 된 거야.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은 너희와 헛수고할 시간이 아니야. 그냥 네가 내가 신이 눈 특별 추천생인 걸 몰랐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 표정은 교수님 눈에 띄었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학생. 너는 꽤 심심해 보이네. 알고 보니 이 마법 선생님이 계속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수업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네. 내 담력이 참 대단하구나. 그가 한눈에 다 알아챌 줄은 몰랐어. 나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말이야. 나는 급히 미안하다고 말했어. 다음 순간 선생님이 책을 덮으셨다. 네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왜 반 전체 앞에서 보여주지 않지? 선생님은 내가 기본 마법을 쓸 줄 알 거라고 추측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내가 그를 끊었어. 선생님, 실례지만
우리는 검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이 냉소적으로 웃으셨어. 실전에서 너가 검만 사용할 수 있다 해도 여전히 기초를 이해해야 해. 그래야 마법사와 협력해서 싸울 수 있어. 최소한 기초 마법은 배워야 해. 그리고 그 사용 감각을 익혀야 해.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어. 그의 설명조차 훈련 캠프 때와 똑같네. 그렇다면 그가 우리가 외우라고 했던 주문도 같을까? 다음 순간 나는 그보다 먼저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주문이 태양탄인가? 마법 선생님의 표정이 살짝 놀란 듯했어요. 혹시 이걸 알고 계세요? 그럼 사용할 줄 아세요? 에테르 탄환. 정말 다행이야. 한때 지옥 같은 훈련소가 헛되지 않았어. 선생님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나에게 그와 결투를 하게 하셨어. 레온, 너도 에테르 탄환을 사용할 수 있지. 그때 레온은 천천히 일어섰다. 네, 선생님, 저도 이도볼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교수님, 제가 받은 훈련은 검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그랬습니다. 그와 실전 대결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실력 차이가 얼마나 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더탄만 사용할 거예요. 그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당신에게 무자비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 뒤에 있는 그 회색 머리카락은 올해의 신이 눈 학생이에요. 그러니 마음껏 공격하세요. 이 말을 듣고 모두가 한 번씩 뒤돌아보았다. 신이 눈 학생에게 매우 궁금해하는 듯했다. 이것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기분이었다. 모두가 나를 노리는 것 같았다. 이 못된 노인이 모든 것을 다 말해버렸다니. 선생님도 이때 교활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내가 너의 실력을 얼마나 대단한지 보겠다는 듯이. 내 수업에서 딴짓을 하다니 감히. 그 후 레오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렇다면 그에게 규칙을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레온이 고개를 돌렸다.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에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이 학교는 어떤 곳이야?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레온, 왜 나한테 이렇게 적대감을 가지는 거지? 너는 너의 천재로서 해. 나는 나의 특수 학생으로서 할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전혀 방해하지 않는 건데. 내 얼굴에 어색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 레온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지 모르겠어. 잠시 후 나와 레온은 모두 강단에 올랐다. 선생님이 신호를 주면 상대에게 에테르 총알을 쏘라고 하셨다. 사실 마음이 좀 불안했다. 나는 훈련소에서 며칠 동안 마법을 배웠을 뿐이니까. 그가 내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내가 다치지 않고 빠져나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선생님이 시작하라고 하신 후 레오는 손에 에테르 총알을 빠르게 응축시켰다. 입에서는 경멸스럽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우리 사이의 차이를 보여줄 거야. 지금의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 손으로만 예전에 배운 에테르 총알을 똑같이 발사했다. 레온이 손에 든 에테르 총알이 발사되었다. 하지만 그 크기는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작았다. 반면에 나는 대포처럼 큰 에테르 총알을 발사했다. 레온이 발사한 것과 대략 300배의 차이가 났다. 이 순간 나와 레온은 모두 멍해졌다. 그는 왜 내 이테탄이 그의 것과 다른지 의심했다. 그리고 내 의심은 왜 그의 이테탄과 내 것이 다른지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미 이테탄을 발사했고 막을 시간은 이미 없었다. 이때 레온은 이미 겁에 질려 오줌을 쌌다. 이렇게 강력한 이더 총알이 그를 맞추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그의 팔에 금빛 마법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마법이 형성되어 이더 총알을 막는 방패가 되었다. 덕분에 레온의 목숨이 구해졌다. 선생님의 마음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정말 위험했어.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큰 이더 총알을 만들 수 있었지? 그런데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가 만든 장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 다음 순간 전체 장벽이 모두 갈라졌어. 거대한 충격파가 두 사람을 날려버렸어. 그 강력한 여파에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없었어. 레온의 몸은 계속 뒤로 날아갔어. 그의 온몸이 큰 충격을 받았다. 선생님이 바로 달려갔다. 괜찮아요. 눈앞에 다가가 보니 레온의 몸이 벌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힘겹게 일어났다.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방어막 덕분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겠군. 레온의 부상을 살펴봤더니 별다른 게 없다는 걸 알았어. 선생님의 눈빛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만약 방어막이 충격을 막지 않았다면 그 일격은 바로 그의 목숨을 앗아갔을 거야.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일까? 선생님은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랑 잘 이야기 좀 해야겠어. 그가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좀 있어. 심지어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강력한 에테라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는 마치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느꼈어. 그와 동시에 나도 어리둥절하게 내 손을 응시하고 있었어. 왜 그가 쓴 에테라탄이 내 것과 조금 달라 보이지? 방금 레온이 쏜 에테르탄은 너무 약했어. 이건 절대 내가 사용한 주문이 아니야. 전에 진압부대에서 배운 에테르인데 아카데미에서 가르친 것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 어쨌든 그건 10년 후 미래의 마법 교육이니까
그래도 나는 일부러 의심하는 척 선생님께 물어봤어. 내가 주문을 잘못 쓴 건 아닌지.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어. 네가 방금 사용한 주문은 절대 에테르가 틀릴 리 없어. 하지만 내 에테르탄의 질량이 달라. 네가 방금 쓴 건 절대 평범한 에테르탄이 아니야. 선생님이 아는 바로는 이건 슈퍼 압축 에테르탄일 거야. 이 말에 모든 학생들이 멍해졌다. 그들은 슈퍼 압축 마법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후 선생님도 방금 제가 한 마법을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것은 저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것은 그들 교수님조차 다루기 힘든 힘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단순히 성공적으로 발동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전체 학원에서 아무도 제가 방금 한 위협을 반복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아래에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처음으로 본 매우 강력한 에테르탄입니다. 신이 눈 특별 채용이 바로 이걸 위한 건가요? 그럼 애초에 그를 바로 마법 수업에 넣었어야 했는데 굳이 특별 채용 통로를 열 필요가 없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아래 학생들의 토론을 들으며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압 소대의 훈련 캠프에서 배운 것들, 모든 주문은 이렇게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들 중에서도 나처럼 이 분야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교수님 말은 잘 믿지 않게 돼. 교수님, 농담이시죠. 적절한 연습만 한다면 누구든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듣고 교수님이 크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위화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틀렸나? 교수님은 점점 더 크게 웃었다. 너 정말 천재구나. 네가 검을 배우는 건 진짜 엄청난 낭비야. 그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렇게 과장되진 않았을 거야. 교수님이 한 걸음에 내 앞에 왔어. 차라리 마법과로 전과하는 게 어때요? 내 친전 제자가 되어줘요. 내가 보증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내 마법은 내가 직접 가르칠 거야. 내 마법 재능이 검술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해. 나는 교수님의 호의를 바로 거절했어. 나는 그냥 그만두는 게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마법에 소질이 없다고 해. 교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 나는 그를 거절했어. 네가 말한 사람들은 안목이 없는 것뿐이야. 너는 이미 에테르 압축 기술을 마스터했잖아. 게다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슈퍼 압축 에테르 주문을 만들어냈어. 대학 수준으로 봐도 너는 비할 데 없는 천재야. 내가 직접 보장할 수 있어. 비록 교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멍청한 사람들이 너에게 마법의 재능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레이, 정말 마법 수업으로 전과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지 않니? 교수의 말에 아래의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잘 칭찬하지 않는 교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하다니 정말 놀랍다. 교수가 손을 들어 가리켰다. 마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계에 대한 큰 손실이 될 것이다. 나는 심지어 그것이 마법에 대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녀는 학교에서 인정받는 천재 미녀다. 지금은 나에게 마법 수업을 배우고 있다. 내 강의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며 마법 역사를 100년 앞당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모르는 사실이 있다. 내 마법 자체가 그녀에게서 배운 것이다. 단지 그때는 10년 후의 그녀였다. 바로 방금 전이 일이다. 마법 교수님께서 내가 마법 과목으로 전과하기를 바라셨어. 내가 가지 않으면 그건 마법 세계의 손실이 될 거라고. 나는 하하 웃었다. 교수님, 말씀하신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때 나는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다. 방금 교수님이 에테르 압축 기술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았다. 예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 내 생각이 기억 속으로 돌아갔어. 누군가 내게 말해줬어. 너희는 오드를 모른다고. 즉 생명력의 존재를. 바로 그 때문에 제대로 된 마법을 쓰는 게 매우 어렵다고. 그래서 반드시 체내의 기운을 압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해. 그리고 시도해보았다. 모으고 오직 사용하는 것을. 그 우연이 섞인 부분들만. 그때 우리를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다. 그렇지 않나요? 그 후 나는 교수님께 오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교수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다. 오드가 뭐예요? 교수의 반응을 통해 한 가지를 확인했다. 현재 이 세계는 오드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전에 토벌대에서 배운 것들은 지금 보니 미래의 지식들이었다. 이 세계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알릴 대상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교수님은 얼굴에 흥분을 가득 담아 나에게 물었다. 마법 과목으로 전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교수님의 제안에 대해 나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검술을 더 사랑한다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부득이하게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교수님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네가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교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언젠가 내가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어. 시간은 상관없어. 머리를 만지며 좀 부끄러웠어. 하지만 내 제안에 정말 감사해. 그러자 교수님이 내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셨어. 수업 시간에 다른 곳을 봐도 그는 나를 꾸짖지 않을 거야. 수업이 지루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그도 개의치 않아. 교수님은 이런 기초 수업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니까
학생들은 아래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해. 카를로스 교수님이 그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니 믿기지 않아. 오늘 모두가 눈이 호강했어. 내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레오는 앞으로 2걸음 내디뎠다. 그때 그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다. 한 송이 붉은 장미가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피어났다. 이 순간 자랑스러워하는 레온바가 그레이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나를 매우 마음 아프게 만드네요. 또 이 녀석에게 붙잡힌 건 아니겠지. 수업이 끝난 후 아리엘 교수님께서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오늘 방과 후에 제 사무실에 한번 들르라고 하셨어요. 이게 좀 의외였어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소환다 했으니까요. 혹시 카를로스 교수님이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 아리엘 교수님을 설득해서 마법부로 옮기고 싶어. 곧 아리엘 교수님의 문 앞에 도착했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래. 나는 문을 두드렸어. 이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혼자서 들어갔어. 내가 이렇게 무례하게 들어온 걸 용서해줘. 하지만 다음 순간 칼이 내게 날아왔다. 그 칼을 발견했을 때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허리에 액세서리를 뽑았다. 그리고 팔을 휙 돌려 공격하는 사람을 날려버렸다. 전체 동작이 일사천리였다. 소녀는 약간 놀란 듯했다. 왜 내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는지 놀라는 것 같았다. 짧은 시간 내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았다. 그녀는 모르는 게 사실 내 몸이 저절로 반응한 거라는 걸. 근데 이게 도대체 왜일까? 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습격당했어. 그때 내 눈이 번쩍 뜨였어. 이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왜 이렇게 낯설까?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소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파란색이다. 눈은 금색이다. 매우 귀여운 외모다. 멀리 앉아있는 아리엘이 웃었다. 너의 실력이 정말 괜찮구나. 내 눈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너를 학원에 받아들인 것은 옳은 선택이었어. 옆에는 2명의 멘토가 서 있었고 그들은 내가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줄 몰랐어. 벨라, 너 방금 봐준 거 아니야. 분명 내 스승님이 봐주라고 했을 거야. 그렇지, 내 동작은 완벽했어. 하지만 내 검이 이렇게 쉽게 날아가다니, 이건 좀 이상해. 베라라는 이름을 듣자 마음이 떨렸어. 역시 내가 아는 베라 올브라이트구나. 그녀는 지난번에 마법 여마법사가 되었고, 바로 그녀가 내게 마법 수업을 가르쳤어. 아리엘은 그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너희 둘 진심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너가 그녀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교수직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사람이 하하 웃었다. 그냥 농담일 뿐이야. 아리엘, 너가 왜 그렇게 진지해? 그리고 웃으며 손에 쥔 동전을 아리엘에게 주었다. 그들이 내 눈앞에서 도박을 시작하다니. 나는 천천히 검을 검집에 넣었다. 정말 기분이 나쁘군. 그 후 나는 물었다. 너희가 나를 도박의 대상에 올린 건 아니겠지? 아리엘은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는 방금 도박을 하고 있었어. 네가 벨라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견딜 수 있을지에 대한 도박이었어. 덕분에 나는 많은 동전을 벌었어.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이 튕겨져 나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줬어. 이건 너의 몫이야. 이 장면을 보니 내 마음속의 불만이 순식간에 사라졌어. 이 동전이면 나의 1년 생활비가 충분해. 현장에 있던 한 멘토가 내 손을 보며 입을 열었다. 역시 아리엘이 말한 대로군. 방금 짧은 교전만 봐도 그는 일부러 익숙한 팔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그 팔을 말이다. 옆에 있던 멘토도 입을 열었다. 분명 그의 오른손이 다쳤을 거야. 그리고 부상이 매우 심각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근육의 물리적 손상보다는 더 깊은 층의 상처에 가까운 것 같아요. 단순한 상처로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거든요. 아마 그의 팔이 어떤 충격이나 압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만성질환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 마음을 무척 놀라게 했다. 정말 세계연합대학의 멘토답다. 그냥 한번 봤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올바른 것을 분석해낼 수 있다. 두 사람은 하하 웃었다. 이 정도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대학의 교수 자격이 없다. 그런데 아리엘 교수는 보아하니 시험 볼 때 이미 느꼈어요. 아리엘은 둘이 너무 시끄럽다고 느꼈어요. 이해했으니 두 분께 떠나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제 학생이에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두 분이 아주 잘 아는 것처럼 보여서 두 멘토는 떠나기 전에 한마디 했어요. 우리는 그가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당신이 잘 가르쳐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를 꼭 저에게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만약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가 아직 입학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두 멘토 덕분에 위기감을 느꼈어. 보아하니 팔을 고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이 방을 나간 뒤 방 안에는 우리 셋만 남았어. 그때 아리엘이 말하는 게 들렸어. 귀찮은 녀석이 드디어 해결됐군. 그럼 이제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오늘 아리엘은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 그것은 내가 카를로스 교수의 수업에서 초압축 에테르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카를로스 교수가 직접 그에게 말했다. 그는 오늘 특별히 아리엘 교수의 사무실에 와서
내가 마법으로 전근되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리엘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 순간 아리엘은 천천히 손에 든 커피를 내려놓았다. 아리엘의 눈에는 나는 숨을 곳이 없었다. 아리엘은 내가 검을 휘두르는 게 더 적합하다고 봤다. 마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의 눈을 보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의 동공이 변한 것이다. 아리엘은 내가 마법 압축에 능숙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습한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불편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은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녀 앞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나는 그녀가 한 말을 바로 인정했다. 나는 압축 마법 연습을 특별히 배운 적이 없다. 내 대답은 모두 아리엘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녀 앞에서는 아무도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정말 알고 싶어 했어요. 그는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심지어 보수도 준다고 했어요. 그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압축 마법의 사용법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곁에 있는 소녀를 위해서였어요. 나는 당신이 그녀의 선생님이 되기를 바랐어요. 왜냐하면 이 압축 마법은 그녀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수업 시작이다. 수업 시작이다. 전생에는 반에서 꼴찌였던 내가 이제는 천재 마법사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니. 그리고 참관하던 아리엘 교수는 심지어 내가 말하는 오디를 이해하지 못한다. 바로 방금 아리엘이 나에게 압축 마법의 주문을 얻으려고 했고 심지어 내가 소녀의 선생님이 되기를 원했다. 혹시 아리엘 교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요? 여기 오라고 해서 베라 때문인가요? 아리엘은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는 마법 이론의 천재이긴 하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그녀는 최고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요. 어쨌든 그녀는 이더 압축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녀가 왜 초압축 이더를 만들어낼 수 없는지 바로 이 때문이다. 전생에 베라 올브라이트가 숙련자라는 말을 들었다. 이것이 그 이유 중 하나였다. 아리엘 교수는 카를로스 교수에게서 들었다. 내가 초압축 이더를 사용할 때 나는 전혀 이더를 압축한 것 같지 않다. 만약 실제로 이더를 압축하지 않고 초압축 이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럼 그녀는 더 이상 브래들리 교수에게 보내지 않아도 돼. 나는 손에 쥔 커피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입속에서 계속해서 브래들리 교수라고 반복했다. 다음 순간 나는 현장에서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발리안 브래들리 교수인가요? 아리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에 대해 들었을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나도 그를 모를 수 없었다. 그는 악명 높다. 결국 그는 인간을 대상으로 수많은 실험을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마법 재해를 일으켰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마법 범죄자다. 그는 지금까지 이 시대에 붙잡히지 않았다. 만약 벨라가 연말까지 슈퍼 압축 기기를 만들지 못하면 그녀는 거기로 보내져 수술을 받게 될 거야. 이건 좋지 않은 느낌이야. 벨라를 거기로 보내면 그건 죽음으로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거기에는 잔인한 실험들이 있어. 맞아. 수술이 그의 마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로는 인체 실험이었다. 그래서 벨라의 생명이 너의 손에 달려있다. 비록 이런 일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의 실험 때문에 많은 소녀들이 죽었다고 한다. 이미 몇몇은 사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파괴된다. 이건 위험하고 무섭다. 슈퍼 압축 에테르를 할 수 없다면 그녀는 두 가지 선택만 있다. 하나는 퇴출당하는 것, 둘은 실험에 참여하는 것. 아리엘 교수는 분노로 이를 갈았다. 차라리 네가 학원을 그만두길 바란다. 그 남자의 실험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의 질문에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오히려 신중하게 생각해보았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마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지식이다. 내가 그것을 알려준다면 역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 벨라의 손이 이미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말로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어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다. 이 장면을 나는 분명히 보았다. 벨라는 미래의 주력 멤버 중 한 명이다. 절대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청산자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다. 강자가 한 명 더 도와준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절망을 조용히 경험해보았다. 두 번째로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 미래가 내 인도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된다면 세계의 토벌대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청산자에게 한 방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렇다면 말이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아마 정말로 벨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겠지. 세상이 미래라고 부르는 지옥을, 그것을 바꾸는 것만이 더 나을 거야. 다음 순간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 무거운 커피잔을 탁자에 내리쳤어. 나는 벨라에게 미소 지었어.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게 슈퍼 압축 에테르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내 재능이라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야. 3시간 후의 경기장. 나는 칠판을 가져왔어. 그 위에 많은 마법 기초 이론을 설명했어. 이것들은 모두 슈퍼 압축 에테르에 관한 것이야.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마법에 관한 모든 지식이야. 이전 약속대로 이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내가 가르쳐준 거라고. 벨라와 아리엘 교수님께 이렇게 믿음을 받다니. 우리는 마법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만약 위반하면 죽게 될 거예요. 계약 위반의 두 번째 선택지는 없어요. 나는 손을 흔들며 벨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들을 다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이에 대해 아리엘 교수는 머리가 아플 뿐이었다. 그녀도 마법을 쓸 수 있지만 검술에 더 능숙하다. 내 설명 중에 그녀는 오드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내가 밝힌 마법 지식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의 뇌는 한순간에 이를 완전히 소화할 수 없었다. 이때 벨라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네가 말한 마법은 매우 복잡하지만 논리가 매우 명확하다.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다. 100년 후의 마법 수업에서 벨라는 매우 귀여운 표정으로 나를 칭찬했어. 그저 내 설명만 들어도 마법사가 100년을 전진하는 것 같았어. 넌 정말 자랑스러운 마법 천재야. 이게 좀 민망했어. 속으로 생각했지. 사실 그건 미래에서 온 지식이었어. 하지만 10년 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제게 들려준 거죠. 하지만 미래의 10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법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100년은 앞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아리엘 교수는 제 마법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벨라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말해봐. 그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벨라는 이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이론은 아마도 맞을 것이다. 현재의 마법 이론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벨라는 그것을 검증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다. 만약 그레이 선생님이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러면 벨라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주문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벨라가 제공한 대로 주문을 사용해 마법을 시전한다면 그 이론을 추론할 수 있다. 그 장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 다음 순간 벨라는 자신의 마법을 시전했다. 이것은 그녀가 모든 힘을 다해 시전하는 첫 번째 마법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게 바로 벨라의 전력 일격이야. 내 기억이 맞다면 그녀의 전력 일격은 아마도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을 거야. 10년 전이 그가 어떤 마력을 가졌을지 모르겠어. 다음 순간 거대한 마법진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어. 현재의 벨라에 따르면 그녀는 강력한 마력 출력을 제어할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느껴져. 하지만 벨라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 지금 그녀는 새로운 마법을 시도해보고 싶어 해. 그녀는 입에서 주문을 계속 연습하고 있어. 다음 순간 금빛 광채가 완전히 내 몸을 감싸버렸어. 바로 그 다음은 그 금빛 광채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이 장면에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10년 전이 벨라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녀가 앞으로 주력군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왔어요. 어둠의 검사의 최신화. 10년 전 벨라는 이미 비범한 마법 재능을 보여줬어요. 경기장 안에서 뜨거운 화염 마법을 폭발시켰죠. 그녀가 한순간 먼저 마법을 통제하지 않았다면 아마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한 무리의 불꽃의 힘이 내 얼굴로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곧 공격하려던 찰나에 그 마법이 저절로 방향을 돌리더군. 분명히 벨라가 조종하고 있었어. 벨라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어. 그것이 한 번에 성공했거든.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려고 시도했어. 그리고 이 불꽃은 벨라의 조종 아래 천천히 형성된 불용. 내 마음속으로 감탄했다. 벨라는 정말 천재다. 이렇게 복잡한 마법을 그녀가 한 번에 이해하다니.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냈다. 그녀가 있다면 나는 미래의 그녀가 많은 마법 천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 나와 함께 청산자와 맞서자. 이 불마법은 강렬하게 왔다가 빠르게 사라진다. 곧 벨라의 에테르는 그녀에 의해 모두 소모되었다. 피로에 지친 벨라는 그대로 땅에 쓰러졌다. 이것은 마법 과다 사용의 증상이다. 나는 긴장된 얼굴로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벨라는 지금 미래의 희망 중 하나다. 절대 무사해야 한다. 뒤에 있는 아리엘이 있어서 안심이야. 벨라는 그냥 잠들었을 뿐이야.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지금 벨라는 아주 순수해. 헛된 기대는 하지마. 아리엘 교수 때문에 웃음이 나왔어. 하지만 신경 쓰기 귀찮아. 벨라만 괜찮으면 돼. 벨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불꽃을 한번 바라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조금 믿기 어려웠다.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규모의 마법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충격적이었다. 바로 이때 반쯤 잠든 벨라는 한마디 했다. 대단한 건 내가 아니야. 그게 바로 그 이론이야. 나는 초압축 에테르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어. 완전히 그레이님의 지식 덕분이지. 내가 말한 이 이론은 사실 그가 직접 창조한 거야.
단지 내가 미리 알려줬을 뿐이지. 아리엘 교수는 희죽 웃었다. 그녀가 초압축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녀는 더 이상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제가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브래드에게 이 일이 취소되었다고 알리세요. 우리는 위험이 매우 큰 수술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특히 안심이 되는 것은 그녀가 마법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돌아서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당신이 말한 것은 그가 마법을 제어하는 것인가요? 네, 맞아요. 바로 마법의 제어입니다. 브래들리의 수술은 마력 출력을 높일 수 있지만 그 대가는 제어력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원리는 기밀입니다. 하지만 강제로 제한 장치를 돌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디르의 소개를 듣고 나서 나는 턱을 만져보았다. 그렇군요. 그럼 과거 세계의 그 여마법사는 강력한 마력을 다룰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수술 때문이군요. 틀림없어요. 아리엘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벨라가 지금 초압축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계약 조건이 성립되었습니다. 아리엘 교수님이 한 손을 휘두르셨습니다. 이제 내가 계약의 약속을 이행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팔에 관한 것입니다. 아리엘 교수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마법을 걸고 싶습니다. 이것은 치유라는 이름의 마법입니다. 너의 팔을 고칠 수 있어. 다음 순간 아리엘의 손바닥에서 푸른 마법 에너지가 솟아올랐다. 그걸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그녀는 마법 에너지를 내 손등에 눌렀다. 그리고 내 다친 오른손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력한 치유의 힘이 느껴졌다. 내 팔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살짝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이 치유 마법은 정말 빠르게 발동되었다. 아리엘 교수님이 내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셨다. 나는 손목을 움직여보았다. 확실히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을 느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손목이 예전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 마음을 무척이나 감동시켰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이렇게 되면 저도 합격해서 학원에 선발된 셈이겠죠.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마법 치료 물약조차도 고치지 못하는 걸 왜 아리엘 교수님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아리엘 교수님이 하하 웃으셨다. 내 신경 복구 마법을 일반적인 마법 치료 물약과 비교하지 마. 아리엘 교수님이 조금 걱정하시는군요. 당신의 팔이 정말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나요? 검을 휘둘러서 테스트해볼까요? 그 후 나는 옆으로 가서 천천히 검을 꺼냈다. 아리엘 교수님의 말씀을 따르죠. 내 팔의 유연성을 시험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가볍게 한번 휘둘렀다. 이런 느낌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 손목을 자세히 살펴본 후 다시 시도할 준비를 했다. 슉슉 몇 번. 나는 다시 수십 개의 검을 휘둘렀다. 각 검의 기준은 예전의 검 휘두르기 속도로 테스트했다. 아쉽게도 이 효과는 여전히 그리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내 뺨에 땀이 맺혔다. 나는 손의 동작을 멈추고 아리엘에게 말했다. 내 팔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아리엘 교수는 이마를 짚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내가 너의 신경을 복구했지만 내 마법으로는 너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어. 나는 조금 이상하게 느꼈다. 영혼이라는 것이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 아리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 들은 게 아니야. 영혼은 분명히 존재해. 비록 지금의 마법 지식으로는 영혼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 왜냐하면 아리엘에게는 매우 무섭고 신기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녀의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아리엘의 눈 속에서 내 영혼은 지금 천천히 치유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다. 내가 지나치게 검술을 사용하지 않는 한 팔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리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지나치게 피곤하지 말라는 말. 내가 이 기간 동안 검술 연습을 못하는 건가? 하지만 아리엘은 내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 평소 수준대로 연습하면 돼. 전혀 문제없다고 했지. 사실 아리엘 마음속에는 항상 의문이 하나 있었어. 그녀는 나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어 했어. 어떤 검술 경기가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상처 입힐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알아서 화제를 돌렸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영혼이 움직이는 검술의 선례가 있었다. 아리엘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에이미 화이트다. 너 그녀를 아는 거지. 왔다. 어둠의 검사가 방금 나왔어. 아리엘이 미래의 검성에 대해 언급할 줄은 몰랐어. 그분은 미래에 죽기 전까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에이미 화이트. 그녀가 내가 에이미 화이트를 미리 알고 있냐고 물었어. 그 말에 조금 놀랐어.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정말 그를 알고 있어. 그가 왜 여기서 검성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서로 알지도 말았어야 하는데. 아리엘이 내가 에이미를 안다고 단정한 이유는 내 검 휘두르는 방식이 내가 에이미에게 배운 것처럼 보여서야. 그것이 너무 똑같아서 그런 우연이 있을 리 없겠지.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네. 너에게 검술을 가르친 사람은
에이미보다 더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아리엘은 위아한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몇 년만 더 지나면 에이미도 너의 스승만큼 뛰어나게 될 거야. 아리엘의 총명함에 나는 좀 놀랐어. 그녀가 이걸까지 알아맞히다니. 하지만 그녀의 예측은 신과 같아. 내 검술이 10년 후에 에이미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내 검술이 고향의 도장에서 배운 것이라고만 말할 수 있어. 검술이 정말 사람의 영혼을 해칠 수 있을까? 아리엘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 일반적인 검술은 영혼에 손상을 주지 않아. 일반적인 것들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귀신 장군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 더군다나 주변에 귀신들과 나무까지 모두 베어버렸는데 그녀가 말한 이 일은 바로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마장군을 처치했던 장면이야. 벌써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에리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 도박은 기본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었어. 아이리얼은 현장에서 남겨진 일부 잔해를 목격했어. 그 광경은 장관이었지. 설령 가장 깊은 절단이라도 마법으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없어. 그래서 그녀는 내 안에 분명 신비로운 힘이 있다고 추측했어.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고 그녀의 추측은 이미 진실과 다름없었다. 나는 아리엘 교수님이 눈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한다. 그러자 아리엘의 동공이 다시 변화했다. 나는 힘이 그 문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문은 사슬에 묶여 있었고 이것이 내 마음을 매우 충격에 빠뜨렸다. 나는 드디어 이상함을 느꼈다. 아리엘은 분명 큰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아리엘은 정말로 내 몸 안에 그 문을 보았으니까. 이건 절대 막연한 추측으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녀는 분명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아리엘이 내게 손가락을 세우며 말했어. 그렇긴 해. 예전에도 너와 비슷한 힘을 본 적이 있어. 비록 나는 그들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냥 느낌상 비슷한 점이 있을 뿐이야. 아리엘의 말을 들으며 나는 즉시 그 비슷한 힘이 무엇인지 물어봤어. 혹시 나 말고도 누군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아리엘의 확실한 대답은 네였어.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인간인지 확실하지 않아. 아마 심판자라고 불릴 거야. 그게 그들의 이름이야. 이 순간 나는 정말 침착하지 못하겠어. 아리엘은 도대체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걸까? 왜 심판자가 이 시대에 언급되는 걸까? 아리엘의 눈빛은 내 얼굴에 드러난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 혹시 그들을 들어본 적이 있니? 아리엘이 계속 말했다. 네가 들었던 것처럼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그렇게 유명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말이야, 네가 그런 미래지향적 마법 이론을 알고 있으니 이해가 가는 일이지. 좀 민망하네. 사실 그것들은 단지 미래에서 온 지식일 뿐이야. 아직 사람들에게 개발되지 않았어. 아리엘이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게 물어봤어. 너는 청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오늘 나에게 다 이야기해줘. 나는 아리엘에게 진실을 말할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어. 하지만 말해도 그녀는 믿지 않을 거야. 어쨌든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니까. 나는 그가 인류에게 극히 위험하다는 것만 알고 있어. 그리고 힘이 매우 강하다는 것도. 그래서 그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해. 그게 불가능하다면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없애야 해. 잠시 생각한 아리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말한 건 좀 극단적이긴 한데 나도 그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해. 그렇긴 해도 바리안 브래들리는 여전히 그의 실험을 계속할 계획인 것 같다. 아리엘 교수의 이 말은 나를 좀 혼란스럽게 했다. 그 미친놈과 이 일에 무슨 관계가 있지? 아리엘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물론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상당히 크다. 아리엘이 아는 정보에 따르면 그 청산자들이 바로 그가 소환하려 했던 존재였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완전히 멍해졌다. 청산자가 인간이 만든 것이라니. 그런데 나는 미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지난 타임라인의 학원은 마치 청산자들이 거기에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이런 가능성은 내 마음을 곧장 떨리게 만들어. 혹시 처음부터 대학이 소환 정산자를 계획에 참여시킨 건 아니겠지. 내가 추측한 대로라면. 그렇다면 대학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일 거야. 생각도 못했어. 그냥 바로 말해버려서 아리엘이 이 실험을 맡게 했어. 아리엘도 같은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아쉽게도 실험 책임 교수는 그와 동급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또는 그의 실험을 종료할 권한이 없었어요. 이전에 아리엘도 확실히 고위층에 압력을 넣어 실험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이 고위층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해요. 이 점에 대해 아리엘도 말해줄 수 없었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이야. 상급자의 명령이 아니면 아무도 실험을 강제로 멈출 수 없어.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한숨이 나왔어. 이름조차 밝히지 않으려나. 보니까 학원 지도부가 내 예상보다 더 복잡하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그 미친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과거 세계에서는 발리안의 불법 실험이 수만 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가 어디서 실험하는지도 알고 있어. 이 생각을 하니 나는 바로 아리아에게 제안을 했다. 그가 불법 실험을 하는 곳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그를 붙잡는다면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아리엘은 다시 한번 내 제안을 거부했다. 너의 방법은 통하지 않아. 허가 없이 학원의 교수 연구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본래 중범죄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건 우리뿐이야. 아니면 지금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라도 있나요? 그녀의 말에 나는 침묵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요. 하지만 없다면 이 일은 그냥 미뤄둘 수밖에 없어요. 그 후로 이 주제는 끝났어요. 아리엘이 다음에 말하고 싶었던 건 제 힘이었어요. 당신은 그 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배우고 싶지 않나요? 이 말에 내 마음이 충격을 받았다. 혹시 아리엘이 나에게 내 힘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부를 수 없어. 하지만 학원에 한 교수님이 있어. 미지의 힘을 다루는데 매우 능숙해. 그의 이름은 히스코트다. 이 말을 듣고 내 마음이 갑자기 떨렸다. 히스콧은 바로 검성으로 키운 사람입니다. 아리엘은 내가 이런 표정을 지을 줄 이미 알고 있었다. 내일 그와 개인 훈련을 시작하도록 내 일정을 잡겠다. 이 말에 내 마음속에서 저절로 외침이 터져나왔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학원에 온 목적은 바로 이 힘을 다루기 위해서다. 이제 드디어 기회가 생겼어. 이렇게 빨리 단서를 찾을 줄은 몰랐어. 다음날 나는 강자를 따라 특별 훈련을 시작했어. 지금 내가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스코트 랑프 로본의 개인 강사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 왜 특별훈련이 달리기뿐인 걸까? 이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치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나는 그저 따라하면 된다. 바로 그때 그는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너의 마음이 아직 흔들리고 있어. 나는 너의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 만약 네가 이런 시간에 헛생각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속도를 높여 미친 듯이 달려라. 잘 들어. 너의 모든 체력을 소진할 때까지 영혼의 힘이 깨어날 것이다. 너에게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검을 건드릴 수 없다. 이해했어. 그의 뜻은 대충 이해했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따를 거야. 결국 상대방은 손꼽히는 강자니까 그렇게 하자. 나는 이 선생님과 일주일간의 지옥 훈련을 받았다. 훈련이 끝난 후 나는 아리엘에게 갔다. 그녀는 내가 히스콧과 지내는 게 어떤지 물었다. 나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사실 별로 느낌이 없다. 매일 그냥 달리기만 했을 뿐이다. 하지만 내 몸이 더 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검술에 관해서는 마지막에 잠깐 연습했을 뿐이에요. 아리엘이 웃음을 터뜨렸다. 보아하니 정말 그 늙은이 스타일과 딱 맞는 것 같네.